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못하지?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박 6일은 저는 견딜 만한데 여러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틀 밤을 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보내더라도 조금 여유있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제가 저번에 그럴 때 갔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워낙 상황들이 좀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방일 제가 우리 국민들 관심도 얻었고 해결해야 될 현안도 꽤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교든 행정이든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언제나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래도 기자분들 네, 질문 몇가지 하시죠. 대답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먼저 혹시 SBS 방청원 예, SBS 방청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러 미국에 가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상에 능하고 스타일도 독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G7A처럼 뭐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국에 가면서 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 통상 그리고 외교 안보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에 있어서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적이어서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이죠. 변화된 상황이긴 한데 또 입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건 객관적으로 사실인데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메모지 하나 주세요. 네, 메모지는 내가 두 가지 물어보시면 하나밖에 대답 못할 것 같아요. G7처럼 혹시 미리 얘기하시는 분이 질문할 때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뭐입니까? 오늘 간청하시다는 두 번의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하나를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협상에 능하고 독특한 스타일인데 네.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를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고요. 네, 아가티 드렸던 대통령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레이 김성이라고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전날 시바 총리와의 그런 만찬에서 정말 분위기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시바 총리께서 어떤 조언을 아니면 답답을 대통령이 하셨는지 좀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체감해서 그걸 좀 주안점 혹은 뭐 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보신다고 하시면 어떤 게 있을지 이거 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인부터는 하나씩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이 실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미국이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본 측에게 100% 전부 공개해서 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많은 조언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장에서 제가 특별히 요청드려서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서 어떤 점에 주의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별도로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조금은 그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많은 자세한 얘기를 해줬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얘기들은 여러분도 대충 다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그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예측되고 있죠. 물론 다 아는 것처럼 정상회담에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얘기되는 사안들은 크게 많지 않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요 문제들은 사전에 실무선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타결되는 것도 있고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불충분하게 타결되는 것도 있고 또 정상 간 대화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도 또 이렇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또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 국가이고 주권 국가에서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도 거의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요번엔 한 자리 키도 좀 넘어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오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다행히 농축산물 부분이 빠졌는데요. 여전히 그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것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계속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관세 같은 걸 15%에서 다소 낮출 수 있다면 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FTA 협상이 체결돼서 각 국가의 국회 승인을 받아 정식 조약으로 도장을 찍은 다음에도 언제든지 이건 불만이니까 바꾸자 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저번 트럼프이기 때문에 일부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게 꽤 유리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또 그래서 좀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도 미국에도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다 당시에 함께 논의됐던 것이고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또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요구, 자신들한테 유리한 요구를 하기 마련이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또 기존의 합의를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노력도 우리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저는 한 합의를 얻기 쉽게 쉽거나 좀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네. 사실 기자분들이 먼저 하세요, 아주 그냥. 많이 기다려서 네,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MBN 손한배 기자입니다. 다소 무거운 질문 하나와 좀 가벼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가벼운 거부터 하시죠. 예. 지난 취임 후 80여일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해온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으신지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이번에 짧은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기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정부에서도 반드시 좀 짚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실 것인지 여쭙습니다. 무슨 힘드냐라고 위로 말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해보고 싶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고 매우 즐겁습니다. 물론 현안 하나마다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가끔씩 이빨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그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았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즐겁긴 합니다. 체력은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라든지 숟가락 엮기 운동 같은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일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또 일각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 지적 당할 것도 각오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또 상대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이럴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많이 있는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손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얻은 건 있지. 한꺼번에 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부 얻는 행위조차도 하지 않으면 친척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기술협력 문제, 기후 사회 문제, 국민들 간의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행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정을 맡기 전에도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죠. 소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대로 또 진취적으로 또 해나가야 될 문제는 또 해나가야 될 문제대로 하자. 그게 대체적인 입장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경쟁하죠.
대결도 하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완전히 적대화되지는 않아요.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국가관계는 그런 거죠.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모서 죽어 감싸우면 나밖에 안 남죠. 친한 사람은 더 친하게, 미운 사람은 미운 점은 미운 점대로 대처하더라도 협력할 건 또 협력해야 되는 게 사람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일 관계도 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척은 있다고 생각해요. 손해보면 없다. 약간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건 또 많이 얻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 앞으로 사회 문제, 그 다음에 기술 협력이나 또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등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필요가 있죠. 제가 일본 측에도 거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미일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일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미 협력도 중요합니다. 일미 또는 미일 협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정도의 지도 동의를 받은 소득이 있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키워야 한다. 지금은 비록 적게 시작하지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배려가 깊어지면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전향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쪽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 술이니까 첫 술에 배우려고 하면 체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과거사 문제나 내역도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받을 때가 됐는데. 계속 하세요. 어차피 12시간 가야 돼요. 네. 잠도 잘 안 오죠, 아직. 네, 오연석 기자 먼저 하고 또 넘어가요. 여성이 먼저 합시다. 아무리 술 남성들만 있습니다. 여성이 먼저 하자고. 네, 그러면은 레이디 포스트. 네, 오연석이라고. 저 레이신부의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 미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미국의 일각에서 이 대통령님이 이제 친중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일단 지적도 있는데 혹시 그걸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하는데 그 이시박 카레가 안산 메뉴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맛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쉽고 간단한 일부터 많이 빨리 하자 주의입니다. 시바카레 맛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드셔보시면 합니다. 친중 아니냐? 외교에서 친중, 상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까우냐 뭐냐도 외교적 수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편일률적이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 동맹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 가치와 질서, 시스템을 함께하는 쪽과의 연합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또 그러면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죠. 그 친중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 평가의 문제에서 자주 안보실장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외교 안보 관계에서는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와 관계가 좋기 위해서 어느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절연해서 적대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간은 한미 동맹
한미일혁명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를 단절을 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기준선의 기준이 뭐냐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이고 판단의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친중, 거기다 뭐 친북, 좀 있으면 친러, 잘하면 친공 공산주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몇몇 국가와만 외교해서는 살 수가 없는 나라죠. 네, 이어서 오연석 기자님 질문.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한미일 협력이라고 할 때 보통 한일이 관계가 나쁘면 미국 국무가 없고, 그런데 이번에 방향이 오히려 한일이 먼저 대화를 나누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한미일 공동 발표문에 보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전부터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물론 항구적인 평화도 같이 추구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제 같이 공동성명에 넣으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일관되게 취해왔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핵에 관한 입장도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당장 일거에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냐,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안보실장의 표현에 의하면 동결 말고 중단. 만족하십니까? 스탑.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전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 그런 게 이제 제 발언이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새로운 얘기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안보시장님 표현대로 유턴 하려면 일단 바닥을 멈춰야지. 그리고 되돌아가려면 속도를 줄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면 줄어들고, 그래야 원래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아시아, 또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당연한 얘기라서 당연히 하나 써놓은 겁니다.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에 관한 부상 말씀하셨는데, 뭐 엄청난 부상이 있다기보다는 가까운 나라 일본에 들렀다 간 것이 일본 통상 협상이든지 아니면 한미 협상이든지 또는 한미일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거에 언제나 미국을 제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꼭 그런 과거 관리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필요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낫나,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뭐 그런 생각해서 그냥 쉽게 결정한 겁니다. 엄청난 전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국회가 안 생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